왕의 얼굴에 손을 댄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왕비가 남편의 뺨에 손톱 자국을 낸 아내. 조선에서 그것은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왕은 하늘이었습니다. 하늘에 손을 댄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그 손톱 자국은 아주 작은 상처였습니다. 핏자국도 거의 없는, 며칠이면 사라질 그런 상처였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자국 하나가 왕비의 모든 것을 빼앗았습니다. 왕비 자리를, 궁궐을, 아들을, 그리고 목숨까지. 도대체 그날 밤 궁궐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윤 씨는 왕의 얼굴에 손을 댔을까요? 그리고 성종은 왜 아내를 지키지 않았을까요? 오늘은 그 밤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1편을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이번 이야기는 그보다 훨씬 더 충격적입니다. 절대 중간에 끄지 마세요. 1476년 윤 씨가 왕비가 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그녀에게는 이제 아들이 생겼습니다. 훗날 연산군이 되는 그 아이. 아들을 낳은 윤 씨의 자리는 겉으로 보기에 완벽했습니다. 왕비였습니다. 세자의 어머니였습니다. 조선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궁궐 안의 진짜 모습은 달랐습니다. 성종의 발길이 점점 줄었습니다. 처음에는 며칠에 한 번, 그 다음엔 열흘에 한 번, 나중엔 한 달이 지나도 왕비의 처소에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성종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후궁들의 처소였습니다. 엄숙에, 정숙에, 이 두 여인이 성종의 총애를 받고 있었습니다. 윤 씨는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알면서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왕비라면 투기하면 안 됐습니다. 질투는 칠거지약 중 하나였습니다. 왕의 후궁을 질투하는 왕비는 덕이 없는 여인으로 불렸습니다. 윤 씨는 참았습니다. 하루를 참고, 열흘을 참고, 한 달을 참았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참을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 한계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윤 씨가 참고 있는 동안 후궁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엄숙이와 정숙이는 더 대담해지고 있었습니다. 성종의 총애가 깊어질수록 그들의 움직임도 대담해졌습니다. 어느 날 궁궐 안에서 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왕비마마께서 비밀스러운 물건을 갖고 계신다더라. 무당을 불러 저주를 걸었다고 하더라. 후궁들이 병이 나도록 빌었다는 말이 있어 무고였습니다. 완전한 거짓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소문은 달랐습니다. 단순한 뜬소문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인수대비에게 직접 고했습니다. 인수대비가 나섰습니다. 윤 씨의 처소를 수색하게 했습니다. 상궁들이 윤 씨의 방을 뒤졌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장롱을 살폈습니다. 바닥까지 들여다봤습니다. 윤 씨는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내 처소에서 무엇을 찾으시려는 겁니까?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색 결과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애초에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인수대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없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요. 그 말이 윤 씨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문제는 인수대비만이 아니었습니다. 성종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윤 씨를 아꼈습니다.
후원해서 함께 걸었습니다. 시를 나눴습니다. 웃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성종의 눈빛에서 그 온기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소문들이 성종의 귀에 계속 들어갔습니다. 왕비께서 투기가 심하다 하옵니다. 후궁들이 두려워 떨고 있다 하옵니다. 왕비께서 전하를 원망하신다는 말이 있사옵니다. 성종은 처음에 흘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말을 10번 들으면 사람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성종이 윤 씨의 처소를 찾았습니다. 오랜만에 방문이었습니다. 윤 씨는 기뻤습니다. 하지만 성종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중전, 과인이 묻겠소. 무엇이든 여쭤보십시오. 중전이 후궁들을 괴롭힌다는 말이 있소 사실이오? 윤 씨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전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과인이 직접 들었소. 전하, 더 이상 말하지 마시오. 성종이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나갔습니다. 윤 씨는 그 자리에 혼자 남았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 윤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믿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가장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1477년 가을이었습니다. 성종이 사흘 연속 후궁의 처소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첫째 날, 윤 씨는 참았습니다. 둘째 날, 이를 악물었습니다. 셋째 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윤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상궁이 말렸습니다. 마마, 지금은 때가 아니옵니다. 비켜라. 윤 씨는 걸었습니다. 밤바람이 차가웠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후궁의 처소에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 불빛이 윤 씨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윤 씨는 문 앞에 섰습니다.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성종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성종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중전, 지금 무슨 짓이오? 전하, 윤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흘입니다. 사흘 동안 저를 찾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왕비입니다. 세자의 어머니입니다. 이것이 저에 대한 예우입니까? 중전, 성종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지금 과인에게 따지는 것이오? 여기가 어디라고 생각하오? 썩 물러가시오. 전하, 저는 그저 물러가라 했소. 성종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윤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억울했습니다. 분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너무나 외로웠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훗날 기록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다만 결과는 하나였습니다. 성종의 뺨에 손톱 자국이 생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궁궐이 술렁였습니다. 성종의 뺨에 난 자국을 상궁들이 목격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왕비마마께서 전하의 얼굴에 손을 댔다 하오. 손톱으로 핥히었다 하더라. 이제 어찌 될꼬? 인수대비에게 소식이 전해진 것은 그날 오전이었습니다. 인수대비는 즉시 성종을 불렀습니다. 그 전하, 인수대비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왕의 얼굴에 손을 댄 여인을 왕비 자리에 그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성종은 침묵했습니다. 어머니, 그것은 그 전하, 인수대비가 말을 잘랐습니다. 왕의 권위가 무너지면 나라의 기강이 무너집니다. 지금 이 일을 덮으신다면 앞으로 어느 누가 왕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성종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조정의 신하들도 나섰습니다. 일부는 반대했습니다. 세자가 있사옵니다. 어머니를 폐위하는 것은 세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이옵니다. 하지만 인수대비의 편에 선 신하들이 더 많았습니다. 왕비의 투기와 불경함은 이미 여러 차례 있었사옵니다. 이번 일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사옵니다. 회의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성종은 결심했습니다. 결심이 내려지는 동안 윤 씨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자신의 운명이 결정되고 있다는 것을, 자신을 지켜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윤 씨의 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친정 가문은 힘이 없었습니다. 조정의 윤 씨를 위해 목소리를 높일 사람이 없었습니다. 홀로였습니다. 완전히 홀로. 윤 씨는 처소에서 기다렸습니다. 성종이 찾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남편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기를 기다렸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성종은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흘째 되는 날, 낯선 관리가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윤 씨는 직감했습니다. 좋은 소식이 아니라는 것을. 관리가 문서를 펼쳤습니다. 전하의 명을 받들어 고하옵니다. 윤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왕비 윤 씨는 투기가 심하고 왕에 대한 불경함이 극에 달했으므로 왕비의 지위를 거두노라. 방안이 고요했습니다. 윤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성종 전하께서는 직접 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관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하의 명이옵니다. 윤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이 직접 오지 않았습니다. 문서 한 장으로, 관리 한 명으로 3년의 세월이 끝났습니다. 왕비의 자리가 끝났습니다. 윤 씨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들을 한 번만 볼 수 있겠습니까? 관리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거절이라는 것을 윤 씨는 알았습니다. 그렇게 왕비가 쫓겨났습니다. 손톱 자국 하나로 아들도 보지 못한 채, 남편의 얼굴도 보지 못한 채 궁궐 문 밖으로 나간 윤 씨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됐습니다. 하지만 진짜 비극은 지금부터였습니다. 궁궐 밖에서의 삶, 점점 좁아지는 세상, 그리고 언젠가 다시 찾아올 그 문. 3편에서는 궁궐 밖으로 쫓겨난 윤 씨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왜 쫓겨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는지, 더 잔인한 결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구독 안 하셨다면 지금 눌러주세요. 댓글에 윤씨 라고 써주시면 3편 더 빨리 올리겠습니다. 3편에서 계속됩니다.